한 건물에 2개의 간판,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플랜카드까지. 첫눈에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이곳의 사장님은 바로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는 이분, 요 사장님인데요. 그야말로 못하는 일이 없답니다. 못하면 안 되지요. 관리자들이나 대자들도 좀 알아야 해요. 이 일을 40년 전서부터 보고 한 건데. 복잡한 기계 조작도 척척. 물티슈 한번 써보세요. 저희 이게 플라스틱도 안 섞여 있고 이거 레이온 100%입니다. 제품 진열에 마케팅 그리고 판매까지 소화해내는 그야말로 슈퍼우먼입니다. 내가 조금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남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나 하는 생각에 두려움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이 나이에도 만약에 뭔가를 도전한다 그러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이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성 CEO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도전을 즐기는 황현아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회사에 출근한 황현아 대표가 제일 먼저 찾는 곳은 그녀의 사업 기반이 되어준 LED 조명 공장. 이곳에서 가정용 조명을 비롯해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사용하는 조명과 스포츠 경기장에 사용되는 조명, 그리고 산업용 조명 등을 생산합니다. 이제 막 시작했네. 네, 시작한 지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칩에 네. 납땜 상태는 어때? LED 파손 나거나 그런 거 되게 주의해야 되겠다. 어때? 네, 주의하겠습니다. 확인은 계속 하고 있는데. 분량이 최소한 안 나와야 되니까. LED 네. 파손이 나오지 말아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피는 모습은 허투루 하는 점검은 아닌 것 같죠. 이 시간은 직원들의 조회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평상시에는 다장다감하시고요. 일에 들어있을 때는 또 철두철미 꼼꼼하게 일을 하시니까요. 모든 일이라는 게 자기가 알아야지만 밑에 있는 사람한테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데 자기가 그만큼 알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는 대단하신 거죠. 보통 전기 조명하면 여성들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분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황현아 대표는 어떻게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많이 생소하죠. 저는 어쨌든 40여 년 전부터 84년 초반부터 전기전자 쪽을 생산을 해왔고 제조만 쭉 해오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LED 조명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요 한 우물만 파고 있어요. 한 우물만.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 뭐. 40년 전이라면 여자가 사업을 한다는 것조차 낯선 일이었을 텐데요. 그녀의 첫 시작이 궁금합니다. 부업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 TV가 CRT TV였어요. 뭐 뒤에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TV에 안테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 안테나를 했습니다. 뭐 밥 안 쳐놓고 일하고 빨래하다 일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잠은 뭐 많이 자야 한 서너 시간. 중상 이상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의 한 5배 이상은 제가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부업으로서 만족을 못하고 이제 대호전자라는 개인 사업자를 내서 정식으로 이제 그 S사의 1차 벤더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중복해서 일을 했는데 이 물량이 해외로 빠지면서 축소가 된 거예요. 감소가 되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대기업에 의존해서만은 안 되겠구나. 내 브랜드를 하나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하기 시작한 게 LED 조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명까지 바꾸고 또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던 황현아 대표.
전기공사업 등록을 비롯한 다양한 인증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시공에 필요한 전기공사 면허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황 대표는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LED 조명 생산 공장 점검 후 다시 어디론가 발길을 향하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물티슈, 친환경 물티슈 생산 공장입니다. TV 안테나를 만드는 부업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다시 LED 조명 제작과 설비 일에서 친환경 물티슈 제작까지. 그녀의 행보가 놀랍기만 한데요. 물량이 그람수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약간 처음이기 때문에 조정이 지금 잘 안 돼서 지금 맞추고 있어요. 그녀는 왜 전기 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물티슈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전기 쪽을 하면서도 소비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런데 마치 친구하고 얘기하다 야 소비재 뭐 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했더니 물티슈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검토해보다가 이걸로 결정해서 물티슈를 하게 됐습니다. 늘 도전적인 삶을 살았던 황연아 대표에겐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꼭 지키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100% 레이온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캡부터 보면은 캡은 이중 캡으로 해서 인나벨을 띄어서 일단은 이렇게 붙여서 오픈한 날짜를 여기다 기재를 해요. 언제부터 내가 쓰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원단을 하나를 뺐을 때 우리는 팝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빼면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2차에 오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개발 중인 거는 순펄프로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순펄프는 100% 나무에서 추출해서 가공한 펄프인데 이게 쓰는데 우리가 써서 찢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찢어지죠. 번기에 버려서 종말 처리장에 갔을 때 훼에 걸려도 돌아갔을 때 얘가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으로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일까요? 먼저 생산된 레이온 원료 물티슈는 벌써부터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답니다. 며칠 뒤 어딨어 일매용? 이쪽에 있죠? 오늘도 여전히 분주한 황연아 대표인데요. 휴대가 간편한 한 장짜리 물티슈를 챙겨 어딜 가려는 걸까요? 오늘 농협에 한촉 행사가 있어서 잠깐 갔다 오려고요. 사실 마케팅하는 그런 거를 처음 해본 거예요. 영업을 하는 일은.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래도 농협 쪽의 마트가 워낙에 이제 많으니까 농협 쪽으로 먼저 공약을 한 거죠. 그렇게 나타난 허들을 차례로 뛰어넘어 도착한 이곳. 여기 채워놓으셨는데 이렇게 빠진 거 보니까 일매용이 많이 빠지고 다매용도 좀 빠졌네. 이렇게 유김용도. 기존에 이름 있는 물티슈들 사이에 당당히 자리 잡은 황 대표의 물티슈. 그런데 가격이 좀 차이가 있네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경쟁력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에코스 물티슈를 샀어. 그 다음에는 좋은데 가격이 비싸니까 이쪽 거 한번 써볼까 하고 또 다른 걸 사거든요. 그때의 비교가 확 되는 거를 느끼실 때 우리 고정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줘야 고객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티슈 한번 써보세요. 저희 물티슈 정말 좋거든요. 물티슈 집에서 안 쓰세요? 일매용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희 이게 플라스틱도 안 섞여 있고 다른 거 한번 뽑아서 써보시고 우리 거 써보시고 좋으면 우리 거 애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홍보차 나온 거니까 한번 찢어서 한번 써보시고 좋으시면 나중에 구매하시라고. 황 대표의 진심이 통한 걸까요?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과연 평은 어떨까요? 다른 게 약간 미끌미끌하다면 얘는 그냥 뽀송뽀송하고 좋은데요. 깨끗해요. 깨끗해. 그냥 한마디로. 예. 제가 물티슈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집에서도. 예. 근데 달라요. 써보시고 좋으면 아유 저기 일매용은요 백에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쓰시면 정말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예. 고마워요. 네 쓰세요. 건강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맛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가세요. 자신 있게 내 제품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어디가 꺼린다던가 뭐 이러면은 이렇게 자신 있게 못 하겠죠. 근데 지금 저는 내 제품만큼은 어디에 내놓아도 일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부심으로 만들었는데 당연하죠. 내가 만든 제품이 곧 나라는 마음으로 선보인 물티슈. 황 대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이곳. 분홍색 비닐에 쌓인 의문의 물건들이 물티슈 공장에 도착합니다. 언뜻 두루마리 휴지 같기도 한데요.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기본적으로 물티슈를 만들기 위한 원단이에요. 원단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우리가 다 다른 거를 샘플로 테스트를 해서 뭐 일부는 작업을 하고 남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새로 들어와서 작업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에 샘플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자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황 대표. 오늘도 직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흡수력 좀 보고 또 축임을 한 다음에 강도도 조금 테스트 해보고. 개발 중인 펄프 물티슈. 한 3.5배 정도 계산해가지고 넣겠습니다. 물을 어느 정도 흡수시키느냐도 물티슈의 품질에선 중요한 요건입니다. 지금 저 펄프를 개발하기 시작한 데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샘플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 한 팩을 하기 위해서 그 원단을 주문을 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3톤에서 5톤을 주문을 해야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그 펄프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 샘플을 만들고 개발하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손해를 감수하고도 테스트를 계속하는 건 황 대표의 신조 때문인데요. 최고의 품질과 신뢰로 단골 고객을 확보해 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것이 황연아 대표의 생각입니다. 보풀이 일어나는지 보풀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네. 그 부분만 보시면. 그래서 그때처럼 이렇게 흰 점이 남는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깔끔하게 잘 먹네. 흡수력이 좋은데. 아, 이게 몇 그램이에요? 나온 65g. 아, 65G 쓴 거예요? 네. 지난번 테스트 할 때는 60g 아니었었나? 예, 역시 이 느낌이 너무 얇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얇다 보니까 많이 좀 뻣뻣했고요. 강도가 세거든. 이거보다 조금 약하면 아무래도 자연 생분해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강 처리를 조금 약하게 하고 60G로 60g으로 샘플 요청을 해서 좀 받아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게끔 하자고요. 네. 레이온 물티슈에 이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펄프 물티슈. 출시 전까지는 황 대표가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가 됩니다.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는 황 대표의 사무실. 아직 처리해야 할 업무가 남았을까요? 앞으로는 신재생이 대세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광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 발전 기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서 필기는 합격을 했어요. 근데 실기는 2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실기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해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보이는 그녀지만 그동안 틈틈이 따놓은 자격증이 적지 않다는데요.
황 대표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격증이 있음으로써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더라도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황연아 대표. 그녀의 중심에는 최고의 품질을 만들겠다는 뚝심이 있습니다. 1인 기업도 소공인이고 10인 이하가 다 소공인이거든요. 뿌리 산업이잖아요. 완전히. 이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큰 나무를 해도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점차 소공인들에 대해서 관심도도 정부 정책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소공인들 힘내셔서 중견기업으로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소공인 화이팅! 소공인 기업으로서 최고의 품질로 승부하면 불가능이 없다고 자신하는 그녀. 최선을 다하는 그녀처럼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는 소공인은 분명 우리 사회의 작은 영웅입니다.